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랑 같이 장사하고 계시는 커피씨 업체 대표님 두 분이세요. 수입을 도와주고 계신데 두 분 인사 한번 먼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까요? 저번에 소개했는데 또 해요. 오늘 이렇게 두 분을 제가 찾아뵌 거는 요즘 업체 사장님들이 물고기를 수입해서 사다가 파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브리딩해서 파는 게 좀 대세가 된 건지 좀 그게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구피를 원래 브리딩해서 많이 팔고 있어요. 구피는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에서 엄청나게 파이를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메다카랑 붕어 같은 경우는 뭐 구피보다는 덜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수족관 사장님들이 이거를 사다가 파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번식을 많이 해서 팔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좀 팁이나 조언이나 아니면 좀 이런 걸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서 좀 왔어요. 그래서 메다카 먼저 좀 여쭤볼게요. 메다카 1세대시잖아요, 그죠? 1세대인가요? 네, 뭐.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거의 갖고 키우신 분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게 제가 메다카를 해보니까 구피만큼 고정률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 한번 자세하게 구피랑 어떤 게 다른지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구피랑 메다카의 다른 게 이제 일단 모프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구피 같은 경우에는 뭐 알풀이다 하면은 네. 알풀을 브리딩했을 때는 알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메다카는 사실 그 종에 대한 바리에이션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똑같은 걸 브리딩해도 다른 게 나오는 형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걸 탈락이라고 보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보는 거야? 원래 구피하는 사람들은 하나만 다른 거 나와도 굉장히 개체 고정률이 안 좋다, 쓰레기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메다카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사실 모든 생물이 그런데 일단 메다카도 같은 개체가 나오지 않으면은 탈락으로 보기는 해요. 하지만 그거를 모아놓고 있다가 그 비슷한 형질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걔네들끼리 다시 브리딩을 해가지고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메다카도 일정하게 만들어낸 공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네, 유전적으로 이제 다 나와 있고 뭐 어떤 형질이랑 어떤 형질이 붙었을 때 다른 새로운 형질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게 다 있습니다. 대략적인 뭐 고정률 같은 건 어떻게 돼요? 고정률은 뭐 어떤 형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 뭐 대중적인 미유키 또는 뭐 홍제 이런 계열들은 거의 100%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힘든 게 라메류나 이제 색을 가지고 있는 뭐 많이 파시는 삼색이나 홍백 이런 계열들은 색이 어디 붙을지도 모르고 그 색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라메도 일정 부분 이상을 차지해야 좋은 개체인데 라메가 사실 한두 개 붙어 있어도 라메는 라메거든요. 뭐 물론 그런 걸 팔지는 않아요. 아니 근데 이게 업체 사장님들이 브리딩해서 파시는 걸 보면은 사실 이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데, 네. 수입 개체랑 브리딩한 개체를 진짜 잘 키우시는 분들이 키우는 거는 와 이거 진짜 좀 살만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닌 것 같은데 이거라고 우겨서 파는 그런 개체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런 게 타산에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타산이 안 맞는 거죠. 왜냐면은 자 저희가 수입을 해올 때 네. 이게 100마리가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브리딩이 돼서 우리가 그 중에 이제 30마리를 가져온다, 이거랑 30마리를 브리딩해서 30마리를 파는 사람이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 상위 30%냐 아니면은 정말 딱 30마리만 나오느냐, 그 브리딩 했던 사람한테는 이게 다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선별 개체를 이름을 붙여서 팔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미유키도 이제 기준을 볼 때 입까지 다 차 있는지, 그리고 눈을 기준으로 눈 뒤로 차 있는지 아가미 뒤로 차 있는지에 따라서 그레이드가 나눠져요. 근데 그게 미유키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팔기는 다 미유키로 팔지만 그레이드가 나눠진다고.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메다카에 대해 알려진 정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참고할 만한 사이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사실 일본 야후나 구글에다가 히라가나로 메다카만 쳐도 정말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뭐 각 해양대학교 뭐 이런 쪽으로만 봐도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런 걸 찾아보려는 노력을 많이들 안 하세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그럼 일본 사람처럼 브리딩하면 될 텐데 그 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통, 개인이 브리딩을 하는. 아니 수족관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개인이나 보통 이렇게 지금 다 어항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뭔가 차이점이 있을 거잖아. 일본에서는 메다카를 브리딩을 할 때 이제 양어장에서 하느냐,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가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그냥 재미로 하느냐, 이게 극명하게 갈려요. 내가 소비자고 그냥 일반 소비자예요. 메다카를 일본에서 사서, 일본의 수족관에서 사서 메다카를 키웠어. 알을 붙여요. 알을 붙여서 이제 그냥 자기 재미로, 자기 만족으로만 하는 거냐, 이거를 돈벌이로 하는 거냐의 차이는 명확하게 갈려요.
저 같은 경우도 재미로 한번 알을 받아가지고 치어를 키워봤는데 부모랑 다 다른 게 나와가지고 손님들 공짜로 나눠주고 있거든요. 치어를.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제가 못하는 건지 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좋은 종어를 가지고 있을 때 좋은 이제 자어들이 나오는 거는 맞아요. 네. 근데 그 좋은 종어들이 비싼 이유는 같은 종어들에서 나왔을 때 걔네들은 상위 10%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종어들이 비싼 거고, 그 종어들로 내렸을 때 똑같이 5% 10%만 좋은 게 나오고 부모 형질을 다 따라가는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를 아주 쉽게 들면 네. 우리 금붕어 중에 색고정이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되어 있는 금붕어 종류가 있어요. 색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아주 특이하게. 뭔데요? 단정이에요. 단정. 하얀색 바디에 빨간색 머리예요. 그죠? 아, 이거는 딱 고정이에요. 거의 고정이거든요. 그래서 싸구나. 그게 금붕어가 단정이 한 15cm 이상 20cm 정도 되면은 알을 엄청나게 놓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꼬리 서밋만 딱 하면은 그 색깔이 다 나와요. 고정률이 좋은 금붕어니까 생산량이 항상 일정하니까 단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 그래서 싼 거구나. 형질적으로 볼 때는 그만한 금붕어 사실 없어요. 아. 색고정된 유일한 건데. 색고정된 유일한 금붕어라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게 더 웃긴 거는 열대지방으로 가잖아요. 네. 트리칼라가 돼요. 젤리에도 트리칼라 왜 까만색. 그런 거예요? 아, 색깔이 몸은 커지는데 색깔이 늦으니까 아.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금붕어 얘기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저도 이제 금붕어를 수입을 하다 보니까 1년 정도 수입을 했잖아요. 근데 일단은 알 같은 걸 받을 수 있을 때마다 매번 이렇게 짜서 하긴 했는데 저희 매장에서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키워도 어느 정도 크다가 많은 느낌이고, 지금 제가 진주린 같은 거는 갖고 있는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3cm 정도밖에 안 돼요. 30배럭에서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든 것 같은데, 현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키워지는 거예요? 키워진다. 그러니까 현지에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수입을 해오고 있잖아요. 네. 어떤 물고기를 우리가 돈 주고 사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키워진 물고기를 사오죠. 아, 6월을 사는 게 아니라? 6월에 사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요즘 수족관 사장님들이 대부분 이제 저처럼 구피를 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래도 물고기를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브리딩 욕구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금붕어들도 가만 두지를 못하는 거 같아요. 수입을 해서 팔던 사람들 마저 지금 물고기를 다 이제 치어를 짜가지고 치어까지 팔고 앉아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금붕어를 저희도 수족관을 하지만 알이 나옵니다. 네. 가끔씩. 그러면 우리도 재미 반 호기심 반으로 수정을 시켜요. 네. 수정을 시켜서 어디 한 군데 소조에다가 요만하게 그냥 치어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뭐 상품으로 판다기보다는 그냥 이벤트성으로 나눠드릴 때는 있어요. 근데 사실 그 금붕어라는 게 이제 중국 금붕어는 크기가 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금붕어는 내가 키워봐야지 하는 물고기는 아마 우리가 팔고 있는 물고기일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물고기. 수입 개체 같은 퀄리티. 그렇죠. 근데 가정에 수저 한 개, 두 개 가지고는 뭐 100% 불가능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게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아니, 저도 치어 팔고 싶어요. 그거 팔면은, 아니, 금붕어 알 하나 짜면 한 10,000개씩 나오잖아요. 네, 그거 한 나오죠. 20마리 한 10,000원씩 판다고 치면 그게 얼마나 짭짤해요. 그거 저 하면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왜? 아니, 손님들에게 나온다고 하고 싶으면 해도 되죠. 3달 뒤에 다시 연락이 올 거예요. 뭐라고? 왜? 이거 안 되겠다고. 아니, 여러분, 나 이거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제가 금붕어는 치어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절대적인 크기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붕어가 내가 금붕어를 10cm까지 키우기 위해서는 네. 빨리 키우냐 늦게 키우냐의 차이가 있고, 첫 번째가. 네. 그 다음에 필요한 공간이 있어요. 수면적이라 하죠. 네. 수면적. 수면적이 그 두 가지가 받쳐져야 돼요. 그리고 자, 그럼 생각을 해보면 내가 빨리 키우고 싶다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먹이를 많이 주고 환수를 많이 해요. 그죠? 그렇죠. 네. 자,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은 난 직장 안 다녀요?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밥 주고 환수하고, 아침에 밥 주고 환수하고, 점심때 밥 주고 환수하고, 자극에서 빨리 클 수는 있습니다. 빨리 클 수는 있지만 금붕어 상태는 좋지 않죠.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공간. 절대적인 공간이 필요한데 공간은 그걸 무시하고는 키울 수는 없어요. 빨리 크지는 못해요. 그래요? 예. 그 구피 키우듯이 막 실지렁이나 냉장이나 브라인 슈퍼 막 섞어가지고. 그러면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네.
배만 볼록해집니다. 근데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동글동글한 붕어. 동글동글 그 동글동글한 붕어가 아, 이 이야기 되게 길어지는데 동글동글한 붕어를 만들려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온도와 네. 그 다음에 먹이 양이에요. 그 다음에 한수. 한수. 제일 중요한 거는 온도예요. 네, 온도. 온도. 예를 들어 금붕어와 다른 저 메다카를 예를 들어 다루마가 동그랗죠. 다루마 메다카. 네. 다루마 메다카를 만들려면은 부화하기 전에 35도 이상으로 알을 계속 온도를 올려줘요. 그래요? 나 이거 처음 들었는데? 비밀이야? 아,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온도를 올렸을 때 다루마가 나온다라고 아는 사람은 많은데 네. 왜 온도를 올리면 다루마가 나오지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변이가 유전자 돼요. 유전자라고 하는 합성 유전자가 있는데 변이가 됐어요. 그게 병이라고? 이 변이, 유전자 변이. 형질은 다 가지고 있어요. 아. 근데 그게 잘 발현되는 발현돼서 게 28도 이상이에요. 우리 매장에 있는 지금 오로치 다루마도 지금 뜨거운 물에 키웠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 끓는 물에 양은 냄비에다가 이제 팔팔 끓여가지고 키우시면은 더 짧아져요. 그러니까 나 몰랐어요, 진짜. 금붕어도 고온의 열대 지방의 금붕어, 그러니까 저 동남아 지역의 금붕어들이 동그랗게 잘 만들 수 있는 게 걔들은 온도가 수온이 30도 이상이기 때문에 일단 30도 이상의 금붕어는 대사량이 좋아요. 그죠? 대사량이 좋으니까 계속 환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계속 새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새물이. 그리고 먹이가 풍부하고 하면은 치어 때부터 동그래져요. 여러분 여기서 약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는 여름에 태국붕어 장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붕어 욕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네, 태국붕어 네. 절대 욕하는 게 아니라 그 한번 그냥- 물고기의 절대적인 특징을 알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걔들은 동그랗게 만들 수 있는 네. 자연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고, 중국은 그런 자연적인 조건이 겨울수가 우리나라랑 비슷해. 두세 달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은 유금을 섞어요. 동그란 금붕어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유금을 섞어서 동그랗게 만들려고 자꾸 개량을 하는 거고. 그래서 위안바오가 이분 같은 애가 그러니까 그걸 이제 유바오라고 해요. 유바오. 유바오라고 해요. 그런 거를. 그런 거구나. 예. 아니 근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똑같이 중국인처럼 이렇게 연못 파가지고 브리딩하면 되잖아요. 그럼 되죠. 그럼 돼요. 연못 브리딩하면 되죠.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좀 한겨울에 극단적으로 더 춥지 않나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중국이 더 춥죠. 중국이 제일 춥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그럼 춥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탕 파가지고 하면 문제될 게 없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땅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셔도 되죠. 그러니까 막 집에서 뭐 프라베나 수영장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단 말이죠. 프라베랑 수영장 가지고 하시려면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금붕어를 키우는 게 아니라 금붕어가 나를 키우는 그런 반대의 존재가 돼버려요. 사실 지금 매장에 예전에 받았는 오란다 티어가 30주에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촬영하기 전에 봤는데 진짜로 돈 받고 팔기도 미안할 정도던데. 안 커요, 저거. 저게 이제 손님들한테 저희가 설명을 할 때 이제 코이의 법칙을 설명을 해드린다고 일부러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배 보시면은 안 먹인 것도 아니거든요. 배도 배는 빵빵해요. 진짜 많이 늘어져 있는데 클 수가 없어요. 저게 코이의 법칙이에요. 저는 오늘 사실 이거 촬영 오기 전에 두 분을 잘 설득해가지고 알도 좀 팔고 치어도 팔자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계획이랑 좀 틀어진 것 같네요. 이래가지고 이거 먹고 살겠냐고. 아니 요즘 손님들이 치어 진짜 많이 산다고요. 그 재미로 사시는 거죠. 재미로? 예, 치어를 파는 수족관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선별 안 된 거부터 팔더라고 그냥. 그럼 달달하죠. 그거는 좀. 알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이렇게 팔겠죠. 치어 선별하는 것부터 배우세요 하고 팔겠죠. 그런 의미에서 좋은 뜻으로 하는 거겠지. 그거를 이게 전부 다 상품성이 좋은 겁니다라고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겠죠. 아니 난주 등에 지느러미 있는데 그거 샤크 난주라고 그러고서는 A급이라고 팔고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 대중의 인정을 받으면은 정말 품종이 될 수도 있고 상품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소비자들한테 맡겨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부터 브리딩 할래요. 땅부터 사세요. 아니 진짜 엄청 달달해 보이던데 무슨 치어 올릴 때마다 다 완판이래요. 욕심이 있는 거죠. 소비자들도 이제 뭐 사실 금붕어가 크기가 크면 클수록 비싼 어종 중에 하나잖아요. 뭐 작다고 비싼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큰 금붕어가 비싸니까
내가 한번 치어를 사서 저기까지 키워보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 거겠죠. 그 유업 키워 올리는 재미. 그게 있으시니까. 그러면은 대충 이게 잘 자랄 것 같다는 싹수는 언제쯤 보여요? 금붕어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도. 아니 딱 보면은 이게 언제 이거는 그래도 연못에 가면 잘 클 수 있다 이런 거 볼 수 있을 때가 있을 거잖아요. 연못이면은 가능해. 그러니까 그 최초 선별을 말하는 거 같은데. 맞아. 최초 선별 언제쯤부터 할 수 있어요? 1, 2주면은 뭐 2주부터 한 10일부터 하죠. 10일 전부터. 열흘차부터.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소비자분들이 유어를 사고 싶으면 치어를 사고 싶으면은 태어난 지 열흘 단 애들을 사면 된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키웠느냐에 따라서 사실 5일만 해도 할 수 있고 한 달이 지나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먹어야 성장을 하잖아요. 네. 일단 제가 브리딩을 할 때는 불을 안 꺼요. 왜요? 24시간을 먹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하면 한 달에 2달만 해도 한 10cm까지도 커요. 오, 그래요? 그럼 달달하잖아요. 왜 안 해요? 그렇게 먹여서 키운 개체들은 다 6개월 뒤에 뒤집어져요. 왜 뒤집어져요? 급속 성장을 이루다 보니까 네. 일단 금붕어가 장을 이제 해부해 보면은 굉장히 많이 꼬여 있어요. 장이 꼬여 있다고요? 네. 장이 진짜 거의 가득 차 있어요, 뱃속에. 네. 근데 그게 엄청 꼬여 있는데 그게 이제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화가 이제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생먹이를 먹여서 그렇게 키우는 건데 사료를 먹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거 알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던 거예요? 그때 그거 유업 팔았죠? 그 유어를 한 건 아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옛날에 취미로 이제 유금 같은 거 브리딩할 때 실지렁이 먹이고 막 이러면은 진짜 3달 만에 어깨뽕도 올라오고. 네. 고단백이니까. 아니 이게 구피 키울 때랑 완전 다른 얘기네요. 네, 1년 딱 지나니까 다 뒤집어지더라고요. 제가 키우던 것들도. 금붕어의 병은 다 장에서 오는 거라서 거의 장에서 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육의 방식이 나라마다 좀 틀린 게 이제 중국은 노지 사육을 거치는 데도 있고 탱크 사육을 하는 데도 있고 그 양어장마다 다 환경에 따라 틀려요. 그건 다 틀리고. 근데 중국의 사육 방식도 사실 일본에서 전파가 된 거니까 일본하고 거의 흡사하다 보면은 일본은 아직까지 유일하게 저기 있는 이세 오란다 말고는 당세어 때 저렇게 큰 금붕어가 거의 없어요. 이세 오란다는 왜 크냐면 그 못이 그 고토상이 가지고 있는 그 못이 엄청나게 커요. 면적 자체가. 땅이 넓다. 네, 그래서 이제 금붕어 양식하시는 분이나 업계에서 고토시의 양어장을 보고 금붕어의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예. 그럼 만약에 유튜브를 보고 있는 땅 부자 형님들이 땅을 파가지고 물고기를 내가 이제 브리딩을 해갖고 팔겠다 이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없어요? 충분하죠. 땅만 넓으면 된다. 땅만 넓으면 돼요. 대충 어느 정도 넓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 종을 브리딩한다 하면은 이 매장 정도. 우리 매장 정도 한 30평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게 많아야지. 이제 30평짜리가 많아야 된다고요? 많아야지. 왜 많아야 돼요? 많아야지 많이 키우죠. 그러니까는 30평짜리 하나 가지고는 한 종류밖에 못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중국에 우리 강호금 수입하는 저 크기들이 네. 보통 한 5m에 깊이 한 45, 50 정도 되는 탱크에 한 40마리 더 있어요. 많이 안 키우네요? 네, 그래야지 빨리 크지. 그러니까 땅이 넓다고 되자는 게 아니라 넓은 땅에다가 조금만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한정된 공간에서 유용을 할 수 없는 공간에서 먹이를 자꾸 이제 급여를 하면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애들이 병이 와요. 그러니까 금붕어를 이제 빨리 키우고 크게 키우려면은 엄청난 큰 못에다가 혹은 탱커에다가 애들이 많이 움직이게끔 급여를 많이 줘도 돼. 급여를 많이 주고 애들이 많이 움직이면은 걔네들은 병이 좀 올 확률이 떨어지죠. 대사량이 자꾸 소비를 하니까. 근데 이해가 잘 안 가네. 실내에서도 브리딩 한다고 이상하게 조그맣게 파놓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 실내에서 어떻게 파놓고 해? 실내에서 수영장 같은 거 깔아놓고 붕어 브리딩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가능하죠. 거랑 가능해요. 가능하죠. 가능한데 그 종류가. 인덱스 수영장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뒤에 밑에 깔리는 뭐 그런 네, 뭐 수영장. 이런 거. 네. 거기서 지금 여기 포커스가 잡히나요 혹시? 뒤에 수조가? 수조는 잡혀요. 이 정도까지 키우는 거는 정말 수월해요. 근데 어느 정도 크는 건 괜찮은데 그 이상 크는 게 안 된다. 그렇죠. 저희도 그래서 얘네들을 팔 때 얘네들 지금 사가서 요 옆에도 같은 농장 개체들이거든요. 네. 둘 다 카토산 개체인데 여기서 여기를 가는 거는 가정집에서는 진짜 그냥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여기서 한 2cm, 유리수를 한 3cm 개, 는 더 키울 수 있지만 요 이상은 불가능하다. 이거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죠. 근데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집에서 커지면은 못 키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형질도 잘 나오고 형질이 잘 나온다는 게 사실 혹도 좋고 이제 아. 빵빵하고 이런 건데 그렇게 되려면은 어느 정도 사이즈도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붕어는 세월이 지나면 어느 순간 커져 있네라고 느끼시게 키우는 분이 제일 잘 키우는 분이에요. 가정에서는. 그러니까 요 카토 당세어에서 이세어 그러니까 한 10cm 개체에서 15cm 개체, 5cm 큰다는 게 이게 내가 빨리 키워야지 하면은 병이 나는 거고 이건 내가 2년이나 3년이나 거쳐서 천천히 가겠다 하면은 가능은 하죠. 그런 이게 거예요. 구피 브리딩이랑 완전 다르네요. 구피는 그냥 진짜 30큐브에다 아무렇게나 키워도 잘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금붕어의 매력이죠. 금붕어의 단점 아니에요? 단점? 단점은 아니죠.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단점이 아니에요. 왜? 누구나 10cm에서 15cm, 20cm까지 키울 수 있으면은 누가 20cm짜리 사요? 10cm짜리 사지. 저는 어제 사실 화금이 맞다. 네, 유일하게 좀 그걸 법칙을 깨는 품종이 네. 외꼬리 유들. 맥거리 이런 뭐 브리스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왜냐면은 내꼬리류랑 네. 외꼬리류랑 운동량이 틀리고 유용하는 게 틀리다 보니까 얘네들이 성장 속도가 더 빨라요. 브리스톨들이. 아니 어제 요즘 붕어들 알 많이 낳잖아요 날씨 때문에. 그쵸. 근데 저희 화금이 어제 알을 엄청 많이 낳거든요. 근데 저 많이 오늘 넣었지. 약간 삔또 상했어요. 왜? 그걸로 좀 돈 좀 벌라 그랬는데 그거는 그래도 조금 더 키울 수는 있어요. 화금이나 뭐 주문금 이런 이제 원종류에 가까운 친구들은 일단 체형 자체도 유선형이 길기 때문에 네. 사육도 조금 더 수월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성장도 같은 공간에서 좀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도 좀 삔또 상했어요.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사 안 하셔도 돼요? 뭐라 해야 돼? 안녕히 가세요. 뭐래? 그냥 끌게요. 네.